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진대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미국과 EU는 분열 양상에 있고요. 시진핑의 모교에서도 반 시진핑, 반 공산당에 대한 시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날에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에는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아마 목요일날 파월 의장 연설에 따라 주가는 많이 요동칠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 전략가는 말했는데요. 월스트리트의 최근 랠리는 12월까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상승 랠리는 12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인데요.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보다 2.3% 늘어난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중 최대 규모로서 9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일찍 시작된 할인 시즌에 따른 쇼핑객 분산과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할인율이 미국인들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만 돈벌이하나 유럽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발이 더 세지고 있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0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답니다. 전쟁의 여파로 유럽 경기는 침체에 빠진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미국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고 무기 수출도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해 동맹국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한 유럽 각국 수뇌부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연합의 고위 당국자는 인터뷰에서 냉정하게 본다면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더 많은 천연가스를 비싼 가격에 팔고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국은 많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여론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값싼 러시아 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까닭에 러시아가 가스관을 틀어주고 공급을 줄이자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유럽은 미국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렸지만 미국 내 판매가의 4배에 이르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해 불만이 큰 사항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말했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유럽 각국의 무기고는 비어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를 다시 채우는 것은 미국산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양측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답니다. 이번 달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들이 제기한 미국산 LNG 가격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말했고요. 유럽 각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계기로 미국과 무역전쟁을 들어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가 알파벳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주가가 떨어지자 솔루스가 저가 매수로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답니다. 조지 솔루스는 1930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93세입니다. 찰리 먼거는 100세고요. 워런 버핏도 90세가 넘었어요.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몇 조씩 투자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지 솔로스는 알파벳 주식을 95만 주 사들였다고 공시했는데요. 7월 말 보유 주식은 5만 주였고요. 이번에 95만 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총 보유 수량은 101만 주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인민들은 거의 폭발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봉쇄된 우르무치 화재 참사에 수천 명은 거리로 나왔고요. 경찰은 체류탄을 쏘면서 진압했답니다. 베이징, 란저우 등에서도 봉쇄에 항의하고 누리꾼들은 검열 대상 백지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엄격한 통제사회 곳곳에서 인내심의 뚝이 무너진 가운데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요.
경찰은 체류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온라인 아파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신들이나 가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격리시설 대신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답니다. 집회 시위 자유가 없고 당국의 통제가 철저한 중국에서 당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중국인의 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만드는 자가격리 시설에서 2주 동안 한 번도 목욕도 못했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번호표를 뽑아서 허가를 맡았다고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 상태로 격리시설에 갔는데 이틀에서 3일 지내는 동안 기침이 심해지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격리시설에 끌려가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도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다는데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이 시위에서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답니다. 시진핑의 모교조차도 시진핑 물러가라라는 구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위는 시진핑으로서도 많은 위협을 느낄 겁니다. 시진핑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테슬라를 따라잡는다는 목표로 BMW가 헝가리 전기차 공장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렸다는데요. BMW가 헝가리 전기차 공장에 투자를 2억 유로로 2배로 늘렸답니다. BMW는 헝가리에 전기차 조립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결정했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조립 공장입니다. 2차전지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이 공급할 거예요. BMW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중국의 CATL이 헝가리에 대대적인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BMW 조립 공장이 헝가리에 있어야지만 중국의 CATL로부터 배터리를 받아 조립함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